예, 황혜진 변호사가 GDPR 실무에서 문제되는 이슈들을 좀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EU 전체에서 전체 업무들을 주로 총괄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익재 이제 독일 변호사님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마침 이제 이번 기간에 저희 서울에 와서 이제 업무를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세 번째 주제로 조익재 독일 변호사님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EU 진출 시 고려할 GDPR 이슈에 대해서 말씀 이제 드릴 텐데요. 최근에 DTX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EU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현실적인 규제들 이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조익재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익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좋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럽 대학에서는 이 손으로 박수를 치지 않고 이거를 책상을 두드리고 이렇게 동의를 표시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유럽 스타일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희 대표님께서 EU에 대해서 많은 괴간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것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던 일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저희 황혜진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저와 함께 EU 한국 고객을 자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일들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에서 발생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일부는 중복이 되겠지만 중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조금 내로 다운했어요. 바이오 헬스 기업에 관해서 EU를 진출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고객사들은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이미 세일즈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헬스케어 기업이었습니다. GDPR 이슈는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준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준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에 약간의 Q&A 시간이 남으면 Q&A가 있었던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준법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방법을 취해도 되지만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론적인 실체적인 접근도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접근도 있고 또 실용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체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책임성을 지고 그리고 그 GDPR 준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형식적인 요건을 다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합법성을 확보하는 이런 핵심에 포커스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이런 실제적인 이론적인 접근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50개의 의무 리스트를 법에서 뽑아내어서 그 50개의 의무를 다 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도 조금 더 이제 법 이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은 그냥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기업은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감 정보라고 하는 특별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GDPR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개인 정보를 기본권으로 보호하지만 그러나 개인 정보를 제한 없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한국보다 엄격하고 어떤 점에는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의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GDPR 준법을 실질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합법성이란 말은 뭐 법에 맞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개인정보의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개인정보고 회사의 직통번호조차도 IP 번호조차도 다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유럽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들키게 되면 뭐 그것은 그때 가서 책임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항상 준법을 잘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잘하고 있었다, 항상 준법을 잘하고 있었다는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활동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법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정보처리 기록부라고 하고요. 바이오 헬스 기업은 이때 구조 정보, 민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잘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조금 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제적인 그 접근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들어있는 50개 가량의 법적 업무를 이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딱 이게 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를 둘로 쪼개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혜진 변호사님께서 열거해 주셨듯이 한 ASG까지 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의무 한 14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내기도 했고 기록과 증명에 관한 의무 4개, 또 적법성을 하고 동의받는 것에 관한 의무 7개, 또는 정보 보안에 관한 이제 의무 5개, 그다음에 이제 정보 영향 평가 또는 주무구조와의 관련성에서 가지는 의무 2가지, 뭐 또는 다른 컨트롤러, 본사 같은 어떤 조인트 컨트롤러에 관한 의무 6가지, 그리고 DPO 임명에 관한 그런 의무 8가지인데 모두가 이 50개를 다 해야 되는 건 없는데 하지만 경우에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러한 50개의 리스트를 법문의 리스트를 살피고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식은 앞서 말씀드린 실체적인 준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체적 접근이 곧 형식적인 접근이고 그러나 이것은 형식만 채우면 실체를 달성한다 하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가지 의무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이건 A는 14번까지 있습니다. B는 이 도큐멘테이션에 관한 것인데 이거 4가지. C는 이 7가지의 의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나중에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황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D는 보안에 관한 의무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E는 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것인데 병원에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 이 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바이오 제품이 병원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병원은 그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주체는 병원이 되겠지만 그냥 그 일을 자문해야 되는 일은 생산자인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컨트롤러에 관한 의무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협력하는 회사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DPO 임명에 관한 의무는 뭐 8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습관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게 준법이 과도하게 어렵다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실용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더 복잡해 보이니까
그래서 정보 처리의 그 이제 합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대원칙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투명성, 아까 말씀드린 실체적인 어떤 준법을 위한 형식적인 의무를 어떻게 다할 건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실용적인 리스트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맨 밑줄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불법을 하다가 잡히면 굉장히 큰 벌을 받는 그런 일벌백계의 그 태도가 있지만, 유럽의 GDPR은 가이드의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잘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그러면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갈 것인가 하는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준법을 잘하는 노력은 나중에 심사를 받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범칙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칙금 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R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준법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준법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컨트롤러인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잘하고 있던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지난 5년, 6년, 7년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법의 정표가 됩니다. 특히나 바이오 헬스 기업은 이러한 GDPR 준법이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DPR 준법에 대한 무엇인가 하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가 뭐 한 10몇 가지 했는데, 이거는 법문에 있는 내용들을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번역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GDPR 준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좀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GDPR 준법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경영진의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식적인 접근이 있어서 GDPR 자문을 요청할 때 혹시 우리한테 동의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계약서 초안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것은 전형적인 형식적인 준법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형식적인 준법 태도는 유럽에서는 책임성의 원칙 때문에 통할 수가 없는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 GDPR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담당자가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스로의 GDPR 준법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GDPR 담당 부서가 없이 또는 담당자가 없이 저에게 비서분이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다음에는 또 다른 부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한 지식이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GDPR 이행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이제 GDPR 준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GDPR 준법의 시발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유럽 현지 기업 정보 DPO를 지정한다. DPO가 지정돼야 될 경우는 현지에 사무소가 회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회사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EU 역내 지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6번은 우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회사 내에 개인정보 데이터 플로우를 분석하고 그 플로우를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개인정보 처리 기록부에 20줄, 30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개인정보 처리 기록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문서입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된 프라이버시 폴리시고 그리고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톰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는 이제 정보 처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technical organizational measure 기술적 조직적 조처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주체가 우리에게 문의할 때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부 문서를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는 당신은 우리 정보가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고 그럼 답을 해줘야 되고요. 나의 정보를 지워달라 요구하면 지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의 정보 역량 평가는 당장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전에 이것이 본사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3년간 4년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지사를 보았습니다. 그 4년쯤 지나서 본사에서 그동안 GDPR 준법의 현황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잘해야 된다는 책임성에 위반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번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용적인 접근을 위한 17가지의 리스트를 그냥 늘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는 고쳐가는 방법이 GDPR 준법의 실용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4분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Q&A 한 2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영속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질문입니다. 혈당 수치를 수집하시고 이분이 이제 혈당 수치를 수집하고 계신데 이제 이거를 수집한 이 정보를 의료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과정에 왔어요. 단계 오니까 이제 이것을 제공하면 GDPR 규제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정 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분은 배포에 있어서만 관리를 하실 위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GDPR 규제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GDP를 준수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에게 이 수집된 정보를 나누어 주는 그때부터 GDPR 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CGM을 이제 만들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준법 준비 상태에서는 유럽 시장 개척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독일 법인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뭐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은 컨트롤러는 이제 정보 처리를 주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의 주인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컨트롤러는 정보 처리의 수단과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의 수단과 목적을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 조인트 컨트롤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상 질문을 해야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보 주체인가? 보통은 회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나는 컨트롤러 아니면 프로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IT 시스템의 수단과 목적을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나는 컨트롤러이고 나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한다 하면 나는 프로세서인 겁니다. 컨트롤러 프로세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복잡한 한국어로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사하고 지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보통 조인트 컨트롤러인 경우가 많은데 본사가 GDPR 적용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사실은 본사에서 지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뭐 환자의 정보까지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컨트롤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독일 지사가 필요로 하는 IT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단순한 프로세스에 불과하다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일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것이 유럽에서는 책임성의 원칙, 항상 준법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큰 이제 범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PO 신임시 내부 직원을 해도 되느냐, 뭐 기타 다른 Q&A가 있었는데 그 일은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기자입니다. 예, 우리 또 조익재 변호사님께서 이제 실제 이제 EU 지역에서 이제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받으셨던 여러 질문들 가지고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